네, 안녕하세요. 입시다모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새학기를 앞두고 이제 학습 계획, 학습 방법에 대한 주제로 촬영을 했었는데 신학기 앞두고 학습 계획 잘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했는데 만약에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지난 영상 황자람 컨설턴트와 함께 학습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촬영했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되는데 우선 교과 과정에서도 좀 변화가 생기고요. 또 대입의 이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1 학교 생활부터 이제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학습적인 내용에서도요. 우선 평가 방식이 중학교까지는 절대평가였다면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또 상대평가제로 바뀌는 다른 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또 전형에 맞춰서 학교 생활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신학기 체크 포인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DNA 입시랩 이명기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혁기 컨설턴트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도 될까요? 네. 저는요, 지금 현재 실전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관리, 그리고 정시, 수시 컨설팅 등 입시에 대한 일을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학생부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 쪽으로는 학생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오늘 이제 신학기 체크 포인트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저번에 학습 방법은 굳이 이제 입시로 나눠보자면 이제 입시에서는 큰 두 개 틀이 있죠.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제 수시 쪽에서도 이제 또 두 가지 큰 틀이 나뉘어집니다.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개의 큰 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아직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기쌤이 우선 수시 전형에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전형인지 간략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과 전형이랑 이제 학종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생이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성적 가지고 그리고 그 내신 성적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등급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과목 세세한 그 단위 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평가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사실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을 포함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주요 과목만 포함시켜서 성적을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러한 학교도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 어디 가라든지 자신의 성적을 넣어서 어떻게 성적이 나오는지 그렇게 평가를 한번 세세하게 해서 학교마다 달라지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2.0이다 그러면은 고대식으로 한다면 1.7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금은 성적을 계산을 하셔서 디테일하게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는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의 학업 능력이든지 그리고 학습 태도 그리고 학업의 소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업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학생 이 전반에 걸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단순한 교과 수치 이런만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촬영했을 때는 이제 학습 방법, 굳이 전형으로 나누자면 교과 전형에 조금 치중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제 학교 생활,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솔직히 고입,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대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살면서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놀랬던 정말 소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고3이 됐을 때였어요. 저는 제 인생에 고3은 없을 거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3이 됐을 때 야 내가 고3이라고? 다른 사촌 형들
사촌 누나들 뭐 고3 뭐 해가지고 뭐 입시를 어떻게 치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저는 저 세상 얘기로 듣고 살았던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제가 고3이 됐을 때 정말 나도 이제 고3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와 또 비슷한 그런 학생들, 입시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종합전형에 대한 오늘 또 내용을 준비한 건데요. 뭐 학생들이 신학기 때 입시적으로 아무 생각 없는 고1이지만 최소한 이것만은 꼭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 있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예비 고1이라는 거는요, 입시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초보예요. 뭐 그 자녀분이 첫째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사실 초보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초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은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내신 관리를 조금 주력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내신만 치우치다 보면요, 입시 지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을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몰라요. 그리고 그게 쭉 이어지다 보면은 학생부를 챙길 수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자신의 선택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3월달, 4월달 말 아니면 5월 초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는데, 그러면 수행평가도 있고 또 뭐 지나고 나면은 모의고사도 있고, 그리고 막 계속 기말 준비, 뭐 여름방학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쉴 새 없이 막 반복되다 보면요, 사실 학생들이 지쳐요. 지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자기 중심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은 막 휩쓸리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금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조금 학사 일정 같은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좀 한번 체크를 하고 진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내신을 저희가 사실 선행학습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여름방학 전까지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월 초반 시기를 저는 좀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하고 싶지만 학생들이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3월에 진도를 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마다 사실 출제자는 이건 내신 시험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범위라든지 이게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이 3, 4월 그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 국영수 위주로 이때까지 이전에 여름방학 했던 것을 계속해서 텐션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입시적으로는요, 3월 달에 뭐가 또 항상 진행이 되냐면은 의무적으로 듣는 교육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생명 존중 교육, 그리고 뭐 금연 캠페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들을 때 다 자요. 그냥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내가 공부했던 것들, 정리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냥 보고 아예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메모할 것들 딱 가지고 가서 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내가 진로랑 엮었을 때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서도 제출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좀 쌓아 나가면요, 당연히 이거는 학생부 관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보자면 뭐 아주 사소한 그런 활동들이라도 네. 그냥 허투루 여기지 말고 맞아요.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본인의 소감이라든지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학생부에 보여요. 좀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또 학업 태도 부분에서 네.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정말 누구나 그냥 다 그냥 이건 뭐 일회성이니까 그냥 좀 뭐 아무래도 자는 학생들이 많겠죠. 맞아요. 그런 일회성 맞아요. 교육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남들이 다 그렇게 쉽게 여기는 내용에서도 네. 본인만의 뭔가 루틴을 만들어서 네. 메모를 하고 네. 그에 대한 자기 소감을 쓰고 네. 뭐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활동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면 1학년들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에 신경을 되게 많이 안 쓰는 그런 학년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면 1학년 때 네. 이것 조금만 신경 썼으면 정말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끼는 게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웠고, 그런 다음에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부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학생들이 알았다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르니까 좀 수동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수행평가라든지 보고서 제출하는 거 딱 그 정도만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고, 특히 학기 말에 세특 수정하라고 할 때, 네. 뭐 한 3달 전이었겠죠? 2달 전이었겠죠? 그때 막 선생님들이 세특이랑 창체 같은 거 수정하라고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오타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나는 그냥 학생부 관리 안 하네. 그냥 교과 전형을 위해서 그냥 내신만 준비한 애로 그냥 찍혀버리는 거죠. 그럼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진로가 정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진로가 정확하게 정해 있지 않아도 학생부 관리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대신에 그 정해진 학생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정해지지 않더라도 좀 대략적인 분야를 저는 설정을 하라고 말해요. 뭐 예를 들어 막 전자, 기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니더라도 그냥 공대 아니면은 자연과학 계열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분야라도 하나 정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2학년 때, 3학년 때 바뀌는 애들이 또 있어요. 진로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단순히 막 희망학과가 바뀌었다고 이거를 엄청나게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이 지원했을 당시에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은 뭐 전자 프로그래밍 막 이렇게 전자 쪽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쪽 막 하다가 기계 아니면 조선 역학 쪽이거든요. 좀 네. 반대예요. 그렇게 막 학생부를 했었더라도 지원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또 없었어요.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냥 하나의 주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공대 전반적인 거, 뭐 AI라든지 뭐 전기, 기계 막 다양하게 내가 주제를 잡고 했었던 경우도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요, 대학교에 이제 공대 쪽으로 가면 뭐 일반 화학이라든지 일반 물리 이렇게 자신이 계속해서 심화적, 그러니까 전공을 하고 나서 심화적으로 갔을 때는 그 대학교 교수라든지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맥락은 좀 비슷하다. 그래서 진로랑 관련돼서 진로 역량에 대해서 점수가 막 그렇게 적게 뭐 받겠다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1학년 동아리 때 뭐 생명과학 쪽으로 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뭐 메디컬 쪽이나 아니 진짜 생명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했겠죠. 뭐 예를 들어 인공 뭐 투석 원리 이해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분석도 해보고 학생들한테 막 발표했던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에는 그렇게 하면서 진로랑 자유 활동에는 또 이공계열 쪽으로 막 실험을 했어요. 뭐 이제 재료와 관련된 것들, 가공을 했을 때 그 특성들, 그 재료의 그 특성들을 한번 알아보는 실험들, 뭐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가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화학생명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이런 공대 쪽, 생명이랑 또 반대되는 공대 쪽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또 이후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로 막 태양전지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이 메디컬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공대 쪽으로 성적이 잘 안 되니까 빠져보자 했을 때, 그렇게 학생부를 꾸며도요, 성적만 들어간다면 크게 또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1학년 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춤 동아리, 그리고 막 국악 동아리, 그리고 막 합창 동아리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흥미를 위한 동아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 불안해 하세요. 도대체 이게 학술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데 내가 대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데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대신에 이게 쭉 있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3학년 때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진로에 맞추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주어진 활동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탐구를 하고 이런 알맞은 학생부 방향을 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1학년이 됐는데 난 미래에 무조건 뭐가 될 거야. 네. 이렇게 딱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이런 쪽으로 흥미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계열의 아니면 이런 계통의 과를 네. 가는 게 좋겠다라는 대략적인 우선 방향을 잡아놓고 네. 그거를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더 세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알맞은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알맞은 방향을 잡는 학생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알맞은 학생부요. 네. 그러니까 학생부를 좀 읽다 보면요, 좀 자신만의 특성이 나타나는 학생부들이 있어요. 자신만의 캐릭터. 네. 신기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그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교육